그날 저녁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는 간단한 반찬이 놓였고 조용히 가족을 기다리던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분주했다. 그녀는 늘 그렇듯 먼저 과일을 깎았다. 손놀림은 느렸지만 정성스러웠다. 젊은 시절 고된 시집살이를 겪었던 탓에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절대 자신의 며느리에게 같은 고통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다짐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청주에 사는 65세 김순희입니다. 오늘도 며느리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늦게 도착했다. 식탁의 준비가 끝날 무렵 문이 열리곤 했다.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괜찮다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작은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엄마, 뭐 드실 거예요? 손자의 말이 들려왔을 때 며느리는 무심히 시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다. 결국 어머니가 직접 과일을 깎아야 했다. 아무렇지 않게 웃어넘겼지만 그때마다 가슴속에는 묘한 허탈감이 쌓였다. 아들은 언제나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부탁한 일을 아들이 대신하곤 했다. 그 모습은 책임감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갈등을 회피하는 방식이었다. 엄마, 내가 할게요. 그 한마디가 늘 상황을 마무리 짓긴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내 아내가 해야 할 일이잖니. 아들의 선택은 어머니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가족 안에서 누구도 갈등을 직접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작은 불씨는 그렇게 커져갔다. 저녁 준비를 함께하던 어느 날 며느리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기름이 튀잖아. 넌 할 줄 아는 게 뭐야? 그 말은 남편을 향했지만 방 안은 얼어붙었다. 순간 어린 손자가 멀뚱히 아빠를 바라봤다. 그러자 며느리는 다시 입을 열었다. 너는 내 아빠 닮지 마.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어머니는 차마 눈을 들 수 없었다. 자신이 겪었던 시절의 그림자가 지금 눈앞에서 되살아나는 듯했다. 결국 참다 못한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 좀 낮춰라.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그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다. 저녁이 끝난 뒤 며느리는 홀로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잠시 후 양손 가득 술을 들고 들어왔다. 소주와 맥주, 안주도 준비하지 않은 채 며느리는 연거푸 술잔을 기울였다. 저 너무 서운해요. 그녀는 울분 섞인 목소리로 친척들을 향해 소리쳤다. 왜 제가 여기 있어야 해요? 왜 제 집은 못 가는데요? 순간 분위기가 삽시간에 무너졌다. 이어진 말은 더 거칠었다. 솔직히 이런 자리에 남아서 뭐합니까? 얻는 게 뭐예요? 다들 즐겁게 여행이나 다니잖아요.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보다 못한 시누이가 나섰다. 그만 좀 해. 그러자 며느리는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반사적으로 손을 붙잡았다. 그러나 며느리는 어머니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다. 이거 놓으세요. 그제야 어머니의 인내가 무너졌다. 지금 당장 나가라. 더는 못 참겠다. 그날 밤 며느리는 결국 집에서 쫓겨났다. 사흘 동안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누구의 발자국 소리도 말소리도 심지어 작은 웃음소리조차 사라진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핸드폰을 옆에 두고 잠들었습니다. 밤새 몇 번이고 눈을 떴지만 불빛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확인한 건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부재중 전화 0통. 사람이 떠난 자리는 이렇게도 차갑다는 걸 그때서야 실감했습니다. 빈 의자 하나가 괜히 크게 보였고 싱크대 옆에 걸린 앞치마 한 장이 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모든 흔적이 여기 있었다는 사실을 소리 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 어머니는 며느리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오늘쯤은 연락이 오겠지. 그 믿음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둘째 날 여전히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쥐고 있으면 진동이 울릴 것 같아 방바닥에 내려놓고 몇 번이고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화면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심했나? 그런 생각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셋째 날 어머니는 결국 스스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참았어야 했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넘어갔어야 했나? 아무리 그래도 쫓아내는 말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했나? 분노와 후회가 엇갈렸습니다. 한순간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가 다음 순간에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그 두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속에서 싸웠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집이 조용해지면 떠올라서는 안 될 장면들이 하나씩 스쳐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 높아지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을 뿌리치던 순간, 그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베개를 끌어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나 곧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야,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나까지 무너지면 이 집안은 누가 지키나. 분노와 후회, 그 두 목소리가 밤마다 서로를 밀쳐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조용하던 방 안에 드디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 갑작스러워 심장이 먼저 반응할 정도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집어들었고 귀에 닿은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날카로운 기운은 어디에도 없었고 마치 오랫동안 울었던 사람처럼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일이 기억이 안 나요. 왜 제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 하지만 기억이 안 난다. 그 말은 어머니의 가슴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듯 들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모든 책임을 피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수많은 말들은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 기억이 없는 거니? 아니면 내 상처 따윈 중요하지 않은 거니?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내 앞에 서 있던 거니? 그러나 입술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길고 무거운 침묵만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지만 끝내 그 침묵을 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기억이 없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은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전화는 서로의 침묵 속에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흘 동안의 기다림 끝에 들려온 건 기억이 없다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은 오히려 어머니의 마음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쫓겨난 그날 이후 이야기는 가족들 사이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번졌고 결국 세상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가까운 친척들은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술을 들이켜고 큰 소리를 치는 건 아니지. 그래도 시어머니가 끝까지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살잖아. 참는 게 어른이지.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오가면서 어머니의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옳았을까? 아니면 틀렸을까? 확신은 점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남긴 문장들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며느리 심각하다. 같이 사는 남편이 불쌍하다. 나도 며느리지만 이번엔 시어머니 편이다. 이건 선을 넘은 거다. 시어머니를 시집살이 시키는 며느리네. 세상에 이런 경우도 다 있구나. 최악이다. 친정에서 뭘 배우고 자란 거냐? 그 목소리들은 마치 어머니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칼처럼 다시 상처를 찌르기도 했습니다. 위로 같으면서도 심판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마치 그 안에 수많은 글자들이 자신을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내리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한쪽 편을 들어주는 듯 보였지만 그 속에서도 어머니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잘한 걸까? 정말 마지막까지 참았어야 했을까? 아니면 이제라도 끊어낸 게 맞았을까? 그 질문은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속에 메아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는 과일을 깎습니다. 칼끝이 껍질을 따라 내려갈 때마다 지난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이름이지만 때로는 가장 먼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